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CPU 경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AI 반도체 시장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GPU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엔비디아의 루빈이 어떻고 AMD의 MI500 GPU가 어떻고 이런 식입니다. HBM은 또 누가 공급하느냐 이런 얘기가 주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CPU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베라 CPU와 AMD의 베니스 CPU가 있죠. 이 두 CPU를 비교하다 보면 AMD가 오히려 TSMC의 최첨단 공정과 패키징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삼성은 이 플랫폼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두 회사의 전략상 상이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베러와 베니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MD의 베니스는 TSMC의 2나노 공정을 적용하는 첫 번째 HPC 제품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베라 CPU는 3나노 계열 공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AMD가 한 세대 앞선 공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베니스 생산량이 베라보다 많아질 것이고 TSMC의 첨단 공정과 패키징 물량도 AMD가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CPU만 놓고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AMD가 엔비디아를 따라잡는 것이고 또 TSMC의 칩온 웨폰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도 AMD가 더 많이 쓰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CPU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AI 인프라 전체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또 두 회사의 AI 인프라 전쟁에서 CPU가 갖는 전략적 위상도 상당히 다릅니다. AI 서버에서 가장 많은 첨단 패키징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CPU가 아니라 GPU입니다. 엔비디아 플랫폼을 보면 베라 CPU에도 당연히 서버용 DDR5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고객이 AI 서버를 구매하는 기준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 베라 CPU가 아니라 루빈 GPU와 HBM이죠. 칩온 웨폰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도 대부분 루빈 GPU와 HBM을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베라가 아니라 루빈이 첨단 패키징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AMD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니스 CPU는 분명 2나노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칩온 웨폰 서브스트레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베니스 CPU가 아니라 MI500 GPU입니다. 그래서 CPU 공정이 더 앞선다고 해서 패키징 사용량도 자동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AMD가 베니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사실 중요합니다. AMD는 CPU를 팔기 위해서 베니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플랫폼을 팔기 위해서 베니스를 만드는 것이죠. 이 차이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AMD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베니스 CPU, MI500 GPU, AMD의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로검, 개방형 인터커넥트인 UA 링크 등을 다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묶겠다는 게 바로 AMD의 의도죠. 즉 CPU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서버 업체들이 AMD 플랫폼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MI500 GPU 판매도 늘릴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AMD는 AI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이 베니스 CPU의 경쟁력을 고리로 MI500 GPU를 더 많이 사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니스는 GPU 판매를 위한 전초기지와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동으로 MI500 판매 증가를 의미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MI500의 성공 여부는 GPU 자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 가격 경쟁력, 로검 생태계의 완성도, 그리고 쿠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가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이 베니스 CPU가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주는 중심축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조금 다른데요. 엔비디아 역시 베라 CPU와 루빈 GPU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루빈 GPU입니다. 지금은 블랙엘이죠. GPU가 중심입니다. 베라는 루빈 그리고 GPU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CPU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고객이 엔비디아 플랫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루빈과 쿠다 생태계입니다. 즉 엔비디아는 GPU 중심 플랫폼, AMD는 CPU와 GPU를 함께 키우는 플랫폼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에서 삼성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AMD와 엔비디아를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삼성의 가장 큰 과제는
HBM 경쟁력입니다. 루빈이 많이 팔릴수록 HBM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죠. 따라서 HBM4, HBM4E 그리고 고객 맞춤형 HBM까지 최고 성능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베라 CPU에도 서버용 DDR5가 들어갑니다. 삼성은 이 시장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HBM을 잘 만들게 되면 이 엔비디아 인프라 안에 삼성 제품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베라 CPU와 짝을 이루는 DDR5 납품량도 늘어날 소지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플랫폼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DDR이 아니라 루빈과 HBM이라는 것을 엔비디아 플랫폼에서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삼성의 승부처는 결국 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하는 HBM입니다. 하지만 AMD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베니스 CPU가 성공하면 CPU 자체만으로도 서버 출하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버용 DDR 수요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MI500이 함께 판매되면 HBM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즉 AMD 플랫폼에서는 HBM만 볼 것이 아니고 DDR, HBM, 기업용 SSD 그리고 앞으로는 CXL 메모리까지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전반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처럼 메모리 포트폴리오가 넓은 기업에게는 오히려 더 다양한 기회가 AMD를 통해서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엔비디아에서는 최고 성능 HBM 공급사가 되는 것, 그리고 AMD에서는 AI 서버 메모리 토탈 솔루션 파트너가 되는 것, 이 두 전략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생각인데요. 오히려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전략입니다. 더 큰 그림도 있는데요. AI 시장은 이제 GPU만 잘 만들면 되는 시대가 아니죠. 엔비디아도 플랫폼을 이야기하고 AMD도 플랫폼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경쟁은 GPU 경쟁에서 플랫폼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경쟁이 심해질수록 메모리는 HBM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DDR과 같은 서버 DRAM, 그 다음에 HBM, SSD까지 낸드 기반 메모리죠. 그리고 CXL까지 모든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이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시장은 베라 CPU가 좋으냐, 엔비디아의 베라 CPU가 좋으냐, 그리고 AMD의 베니스가 좋으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CPU 한정에서 보면, 하지만 삼성을 보는 투자자라면 질문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어느 CPU가 뛰어난가가 아니라 어떤 플랫폼이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CPU고 그 CPU의 플랫폼에서 역할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어떤 플랫폼이 더 많은 고성능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삼성이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결국 AI 시대 승부는 CPU 하나, GPU 하나 개별적 프로세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를 누가 더 강하게 구축하냐의 전쟁으로 가고 있고, 엔비디아의 절대강자 AA 인프라의 절대강자 엔비디아와 추격자 AMD의 프로세서별 역할은 전혀 다른 위상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역시 그런 플랫폼 경쟁 속에서 두 회사의 전략 차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HBM 공급자이자 AI 서버 메모리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삼성이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핵심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